리얼리티 트랜서핑 제 60장 저자와의 대화. 바딘 젤란드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딘 젤란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호기심 많은 독자들에게 저는 보통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트랜서핑의 창조자가 아니고 제 해석자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는 흥밋거리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 고대의 신비 지식 안에 어떤 이의 개인적인 곡해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무도 아닌 사람, 빈 통로가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지식은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는 세계로 통하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법칙들을 따른다면 현실은 더 이상 외부에 존재하는 독립적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조종 가능한 것으로 변화합니다. 신비는 너무도 광대하여 그것을 지닌 자의 개성은 의미를 잃습니다. 아마도 신비를 지키는 수호자들만이 주목받을 가치가 있을 테지만 그들 또한 드러나지 않는 것을 선호합니다. 제 나이는 45세입니다. 소련이 붕괴하기 전에는 양자 물리학을 연구했고 그 다음에는 컴퓨터 공학을 연구했습니다. 지금은 책을 쓰고 있지요. 저는 러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도 마찬가지죠. 트랜서핑이라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당신에게 나타난 겁니까? 트랜서핑은 아이디어도 아니고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트랜서핑은 고대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온 지적 유산입니다. 이 신비지식은 초현실적인 방법으로 저에게 전해졌고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아무에게서도 배우지 않았고 어디서 그런 내용을 읽은 적도 없습니다. 정보가 스스로 제 머릿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이고 외계인이나 유령들과 대화를 나누지도 않습니다. 제가 스승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제 꿈에 나타났던 감시인입니다. 그분은 고대 신비지식의 수호자 중 한 분이지요. 그 꿈 이후 제 머릿속에 정보의 흐름이 흘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시인과의 만남은 책의 첫 부분에 묘사되어 있지요. 그 만남 이후에 제 삶은 갑작스러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별달리 특별한 재능이 없던 전직 물리학자가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책을 쓰기 시작했죠. 당신이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그 전환점은 제가 삶에서
극도로 심각한 혼란을 일으켰던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저의 책 트랜서핑을 읽었더라면 제 삶은 훨씬 더 평온하고 바람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랬더라면 아마 이 책을 쓸 수 없었겠죠. 그 모든 시련 끝에 어떤 채널이 열렸고 그 통로를 통해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저는 평생 반 트랜서핑을 해왔습니다. 모든 것을 트랜서핑과는 반대로 해왔다는 거죠. 영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보고 배우지만 바보들은 자신의 실수에서 배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말 바보였지요. 그렇지만 자신의 실수와 남의 실수 중 어느 것에서 더 깊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영리한 사람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만 알지요. 달리 말하자면 영리한 사람은 정보만 알고 있을 뿐 그것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와 달리 바보는 부딪혀 머리에 혹이 날 때마다 거기에서 실수의 핵심을 느끼고 깨닫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진정한 지식을 얻는 것이죠. 오직 바보만이 신비 지식의 안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떤 독자들을 위해 이 책을 썼습니까? 독자들이 보내오는 편지를 읽고 판단해 보면 독자들의 거주지역, 나이, 사회적 지위 등은 모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신비 지식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누구나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부한 마음의 틀 속에는 트랜서핑이 자리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는 깨어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겠지만 실제로는 깊은 꿈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트랜서핑은 그 꿈에서 깨어날 수 있는 사람들만이 받아들일 수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을 대단히 감탄하며 받아들이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그러나 독자들의 감사 편지가 이렇게 많이 쏟아지는 것을 보면 거부하는 사람의 수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을 확신할 수는 있지요. 가능태 모델이란 무엇입니까? 현실은 두 가지의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형태로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형이상학적인 형태로 우리의 지각 범위를 넘어서 있으면서도 물리적인 형태와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은 무한한 크기의 이중 거울과 같습니다. 한쪽 면에는 물질 세계가 있고 다른 면에는 형이상학적인 가능태 공간이 있지요. 그 가능태 공간은
가능한 모든 사건의 시나리오를 간직하고 있는 정보체입니다. 가능태의 수는 평면 위에 존재할 수 있는 점의 위치와 마찬가지로 무한합니다.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가능한 모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꿈과 투시력, 본능적인 지식, 그리고 깨달음이 나옵니다. 사람의 사념 에너지는 특정한 조건 아래서 가능태 공간의 어떤 섹터를 물질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트랜서핑에서 우리가 영혼과 마음의 합일이라고 부르는 어떤 상태에 서는 신비한 힘, 즉 외적 의도가 탄생합니다. 당신이 만일 일정한 규칙을 따른다면 이 힘은 당신이 주문하는 것을 실현시켜 줄 것입니다. 당신이 얻고자 의도하는 것을 물질로 실현시킨다는 것이죠. 이 책은 그저 또 하나의 자기 개발 기법입니까? 트랜서핑은 자기 개발 기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하는 것을 얻게 하는 사고 방식과 행동 방식입니다. 성취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그저 얻는 것입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자신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단순합니다. 세상은 당신의 세상에 대한 태도를 거울처럼 비춥니다. 당신이 세상과 싸우면 세상은 당신과 싸웁니다. 당신이 싸움을 멈추면 세상이 다가와 당신을 맞이할 겁니다. 그저 자신에게 원하는 것을 얻도록 허용한다면 외적 의도는 그것을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목표를 성취하기를 필사적으로 원하십니까? 이제 그만 원하기를 멈추세요. 당신은 어떻게든 그것을 얻게 될 겁니다. 그저 당신이 원래 자기 소유인 것을 가진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은 그것을 요구하거나 주장하지 않고서 편안히 가지게 될 겁니다. 내가 그걸 가진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난 그냥 내가 바라는 것을 가지게 될 겁니다. 사회는 당신에게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를 강요합니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투쟁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기 자신과 세상에게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당신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당신을 변화시키기 전에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고 믿게 됩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면서 성공을 향한 투쟁에 돌입해야 합니다. 이 시나리오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 추구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서 에너지를 빼앗으려 매트릭스의 배양기 속으로 당신을 몰아넣는 것입니다.
자신과 싸우면서 당신은 모든 에너지를 매트릭스에게 줘버리고 맙니다. 세상과 싸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투쟁 속에서 당신은 많은 것을 얻었습니까? 당신은 유배지로 가는 사람처럼 우울하게 지겨운 일터나 학교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같은 시간에 따뜻한 바닷가로 가서 일광욕을 즐길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투쟁에서 승리해 지금 삶을 즐기는 것일까요? 투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부지런히 일을 해도 평생 스키 리조트에 갈 돈을 저축하지 못합니다. 트랜서핑은 근본적으로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먼저 투쟁을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신념 체계에서 빠져나와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저 갖는 것을 허용하는 길. 이 책에서 당신은 그 길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